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리의 2024년 11월 2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제가 오전 중에 손흥민 선수가 훈련에 복귀한 영상을 보고 나서 엑기스만 뽑아서 손흥민 선수의 훈련에서의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바로 내일 저녁 11시라고 할 수 있겠죠. 홈에서 빌라를 상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빌라는 4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리고 토트넘은 8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양 팀의 승점 차이가 현재 5점 차이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빌라가 토트넘에게 승리한다 그러면은 승점 차이가 8점 차로 벌어지면서 4위 싸움에서 어려워지게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토트넘이 이번 경기 승리한다 그러면 승점 차이가 2점 차이로 좁혀지면서 토트넘은 4위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영국 매체들은 이번 경기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 매체들이 이번 경기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거의 모든 매체 소식 전해드리고, 그리고 빌라와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매디슨, 브레넌 존슨 그리고 솔랑키의 빌라를 상대로 한 골 기록을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믿을만한 것은 손흥민 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관련 소식까지 제가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영국 매체에서는 이번 경기 어떻게 예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스날 레전드 출신의 폴 머슨의 예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고요? 폴 머슨의 예상은 거의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 머슨이 이번 경기 뭐라고 예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머슨은 스포츠 키다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이번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저는 빌라가 주중에 카라바오컵에서 팰리스에게 졌을 때 정말 나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빌라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고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좋은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빌라는 컵 대회에서 우승도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번 카라바오컵에서 탈락은 빌라에게 확실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빌라가 토트넘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라의 하이 라인으로 공격하는 그들의 경기 방식은 토트넘을 상대로 문제에 직면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빌라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지면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노리는 토트넘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빌라가 승리하게 되면 토트넘과 승점 차이를 8점 차이로 벌릴 수 있고, 토트넘의 4위 싸움에 대한 희망을 없애버리게 될 겁니다. 저는 빌라가 토트넘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빌라가 토트넘 원정에서 이길 것이라고 전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폴 머슨은요, 아스날 레전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토트넘과 아스날 사이에는 엄청난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폴 머슨은 자신의 사심을 담아서 빌라가 더 유리하다, 빌라가 이번에 승리해서 토트넘과 승점 차이를 8점으로 벌리고 4위 싸움에서 토트넘을 탈락시켜 버릴 것이다 라면서 일단은 자기 멋대로 일단 빌라가 이길 거야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폴 머슨이 이렇게 빌라의 승리를 예상했기 때문에 아마 반대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토트넘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폴 머슨 고마워.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매체의 소식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스카이 스포츠의 예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라고 예상을 했는지 살펴보면, 토트넘은 여전히 볼만한 팀이지만 최고의 영예에 도전하는 측면에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팀은 아니다. 반면에 에스턴 빌라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효율적이고, 에메리 감독이라는 현명한 감독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토트넘은 지난 16번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 중에서 9번을 졌는데
이렇게 토트넘은 많이 패배를 했는데 4월 중순 이후에 토트넘보다 더 많이 진 것은 울버햄튼 뿐이었고, 미키 반더벤의 부상으로 인해서 토트넘은 더욱 약해졌다. 맨시티를 제외하고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버풀, 첼시, 토트넘, 아스날만 포함하게 된다면 에메리는 이 팀들과 지난 12번의 원정 경기 중에 2번을 졌고, 빌라 시절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토트넘을 2번이나 이겼다. 에메르는 이번 경기 당일인 일요일에 53번째 생일을 축하할 것 같은데, 이는 그가 좋은 저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면서 경기 당일이 에메리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카이 스포츠는 빌라가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경기 빌라의 2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와, 또 폴 머슨에 이어서 스카이 스포츠까지 빌라의 승리를 예상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요, 지난 팰리스와 경기, 그리고 아스날과 경기 때 모든 매체들이 토트넘의 승리, 그리고 아스날의 경기 때는요, 아스날이 토트넘과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 매체들의 예상은 반대로 가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은 빌라의 승리를 모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BBC는 어떻게 이번 경기를 예상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BC의 크리스 서튼은 다음과 같이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두 팀이 맞붙었을 때 모두 원정팀이 승리했던 양팀이었다. 나는 토트넘의 경기 방식을 좋아하지만 손흥민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손흥민은 지난 리그 4경기 중에 3경기를 놓쳤고 다른 부상도 몇 번 있었다. 하지만 빠진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엔제 감독의 강세적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그런 엔제 감독의 축구 철학을 존경하는데 사람들이 현재 토트넘을 보는 방식이 놀랍다고 생각한다. 토트넘은 모든 대회에서 최근 10경기 중에 8경기를 이겼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꽤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토트넘은 실수할 때마다 토트넘답지 않다, 또 전형적인 토트넘답다 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번에도 토트넘이 공을 지배하면서 공격할 것이지만 빌라가 골을 넣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빌라는 위협적인 존재이고 빌라의 공격수들은 이 경기에서 확실히 좋은 순간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경기 골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는 결승골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토트넘은 시즌 첫 번째 경기 이후에 무승부가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면서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과 빌라야의 2대2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패널 브레드는요, 빌라는 시즌을 정말 잘 시작했고 토트넘은 매우 기복이 심하다. 하지만 나는 이번 경기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겠다 라면서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크리스 서튼이 무게감이 있는 패널이기 때문에 메인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폴 머슨, BBC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까지 토트넘의 승리는 없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잘 됐는데요. 제가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영국 매체가 한쪽으로 승리가 쏠린다? 그러면 거의 이변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영국 매체가 이렇게 빌라의 승리, 토트넘의 승리가 없다고 예상을 하면서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국 매체들이 예상하는 상황에서 엔제 감독은 이번 빌라와 경기 전에 정말 역대급 도발을 시전하였습니다. 뭐라고 역대급 도발을 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에게 질문을 받은 엔제 감독이었는데요. 이번 경기 당일날이 에메리 감독의 생일인데 축하를 멈추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요, 에메리 감독에게 비참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독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편인데 생일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빌라와 경기 전에 에메리 감독에게 비참한 생일 당일을 선물하겠다 라면서 역대급으로 도발을 해버린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지금 엔제 감독이 원래는 이 사람이 참 답답한 사람이었거든요. 계속 나만의 축구 철학을 고집하겠다. 나는 상대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수비 라인 끌어올리고 공격만 하겠다. 라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엔제 감독이었는데, 이번 주중에 맨시티와 경기에서 엔제 감독은요, 수비 라인을 내리고요, 우리도 주차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였냐면요, 지난 시즌 맨시티와 두 번의 경기에서 토트넘은요, 맨시티보다 점유율 더 먹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이면 어떤 것이 성립이 되느냐, 엔제 감독은 이번 홈 경기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점유율 더 먹고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하지 않았다. 나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란 것을 보여주겠다 라면서 엔제 감독이 자신의 축구 철학을 약간 접고 실리를 선택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엔제 감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엔제 감독의 경기가 모두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엔제 감독은 이렇게 경기 전에 에메리 감독에게 생일 당일날 비참한 생일을 맛보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역대급으로 도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와, 엔제 감독이 그만큼 맨시티와 경기에서 융통성을 보여주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다고 할 수 있겠고, 이번 경기에서도 빌라를 상대로 라인 올리고 공격하지 않고 선제골 넣고 라인 내리고 수비하다가 몸 상태가 좋은 상태로 복귀한 손흥민 선수를 이용해서 역습을 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인터뷰에서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제 감독은 정말 미친 도발을 했는데, 이번 경기 정말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엔제 감독도 빌라를 상대로 엄청난 도발을 해버린 가운데 이번 빌라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손흥민, 그리고 솔랑키, 메디슨, 존슨의 빌라 경기를 상대로 한 스탯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스탯이었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자, 토트넘의 주력 공격수들이죠. 손흥민, 존슨, 솔랑키, 그리고 아마 또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메디슨의 빌라를 상대로 골 기록과 도움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정말 빌라를 상대로 미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9경기 출전해서 7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는 빌라에게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슨은요, 4경기 빌라와 경기를 했는데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한 골도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준 골이거든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솔랑키의 경우는 빌라와 경기에서 5경기 출전해서 2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근데 솔랑키는 본머스에 있었잖아요. 약한 팀 본머스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본머스를 상대했을 거기 때문에 이 2골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 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디슨의 같은 경우는 빌라를 상대로 12경기 출전해서 4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스탯으로 보면은 좋은 메디슨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메디슨은 영양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 토트넘과 빌라의 라인업과 경기 기록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홈에서 빌라에게 2대1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그 경기는 약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토트넘이 베스트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반더벤은 부상이었고 아마 로메로도 징계로 못 나왔던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요, 그때는 드라구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벤 데이비스와 로얄을 센터백으로 기용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이어라는 센터백이 있었는데 엔제 감독은 다이어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벤 데이비스와 로얄이라는 전문 센터백이 아닌 선수들을 센터백으로 기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빌라의 파우 토레스라는 센터백에게 헤더골을 먹히고 끌려가다가 결국 패배를 당하고만 토트넘이었습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나왔는데 후방이 단단하지 못하자 손흥민 선수는 그 경기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수비가 돼야지 공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진 토트넘이었고, 그리고 토트넘은 빌라 원정 경기 가서 복수를 해버리고 말았는데, 일단은 파페사르가 메디슨에게 도움을 기록하면서 메디슨의 선제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고, 그리고 손흥민이 존슨에게 도움을 기록하면서 존슨이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셉세비가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을 기록하면서 3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나온 베르너에게 도움을 기록하면서 4대0으로 빌라를 박살내 버렸던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메디슨 같은 경우는 일단 파페사르가 측면을 뚫고 올려준 크로스를 잘 받아 먹었는데 뭐 경기에서는 큰 영향력은 없었고, 일단 빌라와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토트넘 선수들이 빌라와 경기에서 스탯을 보여줬는데 존슨은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골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먹여주는 패스로 넣은 골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골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메디슨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항상 꾸준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때 부상이었단 말이에요. 홈에서 빌라에게 패배를 당할 때 메디슨은 부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의 나름 스탯이 좋은, 빌라를 상대로 스탯이 좋은 그 골 기록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기여도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이 손흥민 선수의 훈련 복귀 영상을 봤는데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 상당히 좋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나오고 솔랑키가 최전방, 그리고 존슨이 오른쪽에서 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뭔가 해줘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메디슨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믿을만한 것은 손흥민 선수밖에 없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고, 그리고 영국의 모든 매체들이 토트넘의 승리가 없다고 예상을 하면서 토트넘이 이번 경기 승리할 가능성이 반대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